수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운동역학 202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운동역학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며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틀을 잡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 개괄하겠고요. 기초 계산법들 간단한 계산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까지는 계산할 줄 알아야 문제를 결국에는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복습하고 연습해보자 라는 시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역학 개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좁은 의미의 운동역학이 아니라 큰 의미의 운동역학인데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물리량을 계산하는 것까지 하는 운동역학의 운동학, 그냥 관측되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 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과 힘이 작용해서 실제적으로 뭐 일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고 그래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됐다. 토크 값도 구하고 회전도 분석하고 이런 것들 좁은 의미의 운동역학이 있을 텐데 그 전반적인 의미의 큰 의미의 운동역학에서는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시험 볼 준비를 해야지.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지. 기출문제 기본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전반적으로 다 연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고 뭐 그런 것 다 중요한데 뭘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되느냐고 그 가운데에서 척추가 될 어떤 것들은 더 깊이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척추가 되는 중심이 되는 거는 뭐냐 그걸 잡는 시간이 요 운동역학 개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턱대고 아 이 책 다 외워야지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야지 이런 수업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역학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올 거니까 요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것들이다 라는 것들 줄거리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는데 그 운동역학을 전반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역학 어떻게 보면은 물리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당연히 물리량이라고 하면은 또 설명도 나오겠는데 어떤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데 그 분석 결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어떤 숫자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물리량들이 계산하면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표기법과 단위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도대체 그게 얼만큼 있는지 내가 미리 좀 알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쭉 찾아보다 보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 책에서는 이제 설명들이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요약을 하겠는데 관련해서 운동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을 간단하게 보겠고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외워야 한다라는 거 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교과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에 가까운 물리량을 다루는 그런 운동역학인데 좀 물리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물리 그러면은 수학하고 굉장히 가까우면서 계산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계산 많이 들어가긴 하죠. 어느 정도는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깊이 이해하려고 할수록 학문적으로 접근할수록 어려운 게 맞긴 맞아요. 그러는데 이런 운동역학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제 풀긴 더더욱 어렵다 응용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암기사항이 있다. 일단 내가 암기사항이 뭔지는 내가 어떻게든 암기를 해낼 테니까 그것부터 알려달라라는 것이 이쪽 파트라고 할 수 있을 때요.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정리합니다. 선운동 물리량이라는 게 있어요. 선운동이 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선운동 관련한 물리량은 3, 5, 2 있습니다. 3, 5, 2 총 10개입니다. 회전운동 물리량 그랬어요. 선운동 물리량 회전 운동 물량 뭐 비슷하네요. 관련해 가지고 또 3, 5, 2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에너지 나옵니다. 에너지 5가지 에너지 생각하면 되고요. 힘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힘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운동학과 운동역학, 좁은 의미의 운동역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힘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힘들의 종류 그렇게 그거 다루는 거 또 응용해서 쓰는 거 어렵다고 하는데 몇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냐? 9가지라고 합시다. 9가지 요런 힘들이 있다라는 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힘의 역할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 힘의 역할이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서 나올 것들도 무슨 힘, 무슨 력이라고 용어가 나타나게 돼요. 외워야 될 여러 가지 진짜 힘, 어느 정도 진짜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이거 가짜 힘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힘에도 그런 힘, 수직항력, 지면 발력, 마찰력, 장력, 탄성력, 무슨 력자 들어가는데 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학생들이 운동역학 공부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힘들의 력자 들어가는 것들이 뭐 한없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니다. 9개, 8개, 17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진 않죠. 막 20개, 30개, 100개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아니고 20개도 채 안 되는 17개 정도의 력자 들어가는 말들이 나오는데 력자 들어가는 말이 2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 요것부터 틀을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실제 어떤 힘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직항력, 중력, 탄성력 이런 거 나올 겁니다. 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구심력, 또 무슨 힘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랬죠. 알짜 힘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한데 뭐 다른 것들도 더 있고 력자 들어가는 거 예로 충격력도 볼까요? 이런 것도 볼 텐데 이 힘들은 물체가 어떤 식으로 조건 하에 놓여져 있느냐,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공기 중에서 진행하고 있느냐, 공기 중에서 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느냐, 용수철이 달려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상황을 보면서 벡터량, 자꾸 어려운 말 나오네요. 벡터량으로서의 힘을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떤 물체가 중력 받는다, 탄성력 받는다, 수직항력 받는다, 뭐 이런 힘들을 진짜로 문제 보면서 찾아내는 걸 할 거고, 힘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실제 가해지는 힘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결과 나타나는 이것들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물체가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해지긴 했는데 그 결과 물체가 운동량이 변했다, 속도가 변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운동 방향이 변했다고도 할 수 있을 때 운동량이 변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만큼 충격량을 가해준다 그럴 때 그 충격량을 산출해낼 충격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가공해서 계산한 결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체가 예를 들어서 돌고 있다, 그런데 뭐 이러저러 저런 힘들을 받더라 라고 그랬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힘 저런 힘, 중력, 수직항력, 탄성력, 아까 예로는 그걸 들었으니까 이런 힘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심력도 작용하고 원심력도 작용하고 물체 5가지 힘 작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실제 힘들이 작용한 결과 끝! 상황 보고 다 해석한 다음에는 물체 작용한 그것들이 요런 운동을 만들더라 그러면 이것들의 역할은 구심력이다. 이런 힘들이 가해지는데 이런 힘, 저런 힘, 요런 힘 가해지는데, 그런데 물체가 그러다가 움직이던 방향이나 속력이 바뀌었다. 아, 충격량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이 힘들의 역할로 충격량을 만들어낸 충격력 역할을 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상황은 똑같다고요. 실제 가해진 힘은 요건데 지금은 돌아가는 걸로 보는구나. 지금은
어이쿠 쿵 하는 걸로 보는구나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힘 있으면서 여기 돌고 있으니까 구심력도 작용 자체를 하고 원심력도 작용하고 그래서 세 힘의 구심력에 원심력 5가지 힘의 합력을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런 것이 공부를 제대로 뭐 상세하게 깊이 하기 전까지는 힘 무슨 력 나와가지고 구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용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정했으니까 그럴 뿐인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들 구분하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뭐 다 하면은 전부 다 여기 나온 것까지 하면은 50개 조금 넘습니다. 이것들 암기는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수업 들으면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뭔가 뭐뭐뭐뭐 법칙, 뭐뭐뭐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법칙과 정리라고 할 것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하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5개밖에 안 돼요. 물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칙이 있다, 정리가 있다, 그것들 또 외워야 되고 그것들 사용하는 거 연습해야 되는 거 5개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요 정도 뿐이구나. 5개는 많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법칙 중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도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또 1, 2, 3법칙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 포함 5개인데 1, 2, 3법칙 이렇게 세분화하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 관계식 이거는 뭐 법칙도 아니고 힘도 아닌데 뭐 그 물리량도 아닌데 조금 더 외워져야 되는 공식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4개만 추가로 외워주시면은 그러 해가지고 요 암기상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50개 조금 넘게 지금 요것들은 51개로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돼요. 자, 이 51개, 50개 정도의 용어와 그와 관련한 약간의 표기법 및 단위, 성질들을 익히는 것까지 하면은 우선 암기사항이 끝나고요. 그러면 우리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암기해오세요. 암기 안 하면 수업 못 따라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진도 나갈 때 요거 얘기하다가 요거 조금 나오고 요거 얘기하다가 요것도 같이 나왔다가 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분리를 해낸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나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요약을 한 거고 그것들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암기하는 방식 내지는 생각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전반적으로 운동역학 관련한 개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소개를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에다가 어떤 값을 찾아서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간단한 계산들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계산들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수치 계산하는 것들 오랜만에 하면은 이거 잠깐만 헷갈리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보여드리고요. 이 정도까지만 할 줄 알아도 괜찮다. 5자릿수 곱셈 뭐 세제곱 해가지고 방정식 신나게 풀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할 줄 알면 된다라는 거 그것들 소개와 함께 몇 가지 이쪽에서 이제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수 숫자 계산 기하 그 물체 모양에 관련된 것들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리 계산, 기초 계산 관련한 내용들 또 정리할 겁니다. 계산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용어 설명도 조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외워야 될 사항 자유자재로 우리가 어떤 물리량 관련한 내용이나 운동역학 관련한 설명 쭉 하고 있는데 저 단어 뭔 뜻이라고 팍 와닿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수업 따라가기 자체, 공부하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좀 구구단처럼 암기해 놓는 거 이런 것들 예습처럼 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수업마다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설명도 하겠지만 이런 거 나온대 결국 다 외워야 되는데 초장에 외우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겠어요. 단어 외우는 심정으로
운동역학이라는 요 부분에서는 어떤 이상한 외국어, 외계어 같은 걸 할 텐데 거기서 단어, 용어는 알아야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히어링 되려면은 단어부터 다 익숙해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건데, 자, 앞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면서 쉽게 넘어갈 겁니다. 자,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물리학과 굉장히 관련 깊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리학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고 설명하고 예상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 물체 운동, 움직임,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갔다, 운동 하는데 많이 갔다, 조금 갔다, 빠르게 갔다, 천천히 갔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간다, 변이, 얼마나 빠르게 갔다, 속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속도 계산한다, 뭐 시간도 좀 관련 있고 이런 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을 빠르다가 아니라 숫자로 나타내라, 그러다 보니 계산이 필요할 거다, 그런 거예요. 대답을 할 때, 문제를 풀 때죠. 문제를 풀 때 숫자 값을 내주어야 한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속도처럼 이게 수치로 나타낸 게 얼마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나타내야 될 숫자들은 그 물리량의 개념, 의미, 예를 들어서 힘 같은 것들이 있고요. 힘 그러면은 자꾸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식에다가 넣을 때는 힘 1 더하기 힘 뭐 3 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말 대신에 관습적으로 F 또는 벡터량으로서 화살표 붙인 F라는 표기를 쓴다라는 표기법, 표현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같이 있을 거니까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 외워야 된다, 이건 표시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 발음은 이렇고 그 스펠링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단위, 또한 어떤 것은 무슨 단위를 쓴다라는 것도 실제 시험에서도 단위와 함께 나타내시오라는 거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힘, F라고 표기하는 그것의 단위는 N이라고 표시하고, 이것도 일종의 스펠링이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는다 라는 것도, 요거는 물리량 내의 또 암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하나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도 공부해야 될 대상이다 하겠습니다. 뭐 운동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 얘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체육, 스포츠, 레저, 이런 뭐 생활체육 이런 뜻이 아니라, 올림픽 종목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물체의 움직임이다를 운동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움직이는 방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움직이는 종류의 방식에는 크게 선 운동 있습니다. 병진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각 운동 있습니다. 회전 운동이라고도 할 건데, 선 운동이란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 계시다가 잠깐 딴 데 보다가 봤더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있던 게 여기 갔다라 그러면은 위치가 이동을 했다. 이 선을 따라서 운동했다. 그래서 선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선 운동이라서 선이니까 이거고, 그러면은 요거는 선 운동 아닌가요? 물체가 이 지점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거는 경로가 직선 모양이야. 선 운동. 뭐 이거는 좀 용어가 다른, 이것도 선운동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직선이고 곡선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크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다 전체적인 물체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목차 구성은 되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쪼개서 얘기하면은 그런 곡선 운동에는 특히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이 있다. 원 운동 관련해서는 뭐 원심력, 구심력 이런 용어도 나타난다. 그 정도로 전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 각운동,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운동이라고, 회전운동이라고 그러면 좀 더 알아듣기 쉽죠. 그러는데 각운동, 회전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각도,
요 각도가 변해. 요렇던 각도가 요렇게 변해. 이런 거 뭐예요? 이거 내가 어떤 물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바라봐야 됐었는데 여기로 변했어. 회전. 이 각이 변하는 운동이라서 각운동이라고 한다. 각각의 운동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각운동,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이 각도에 분석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구체적인 설명이고, 도는 거, 회전운동, 각자 그 말이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느냐? 선운동, 여기 있던 물체 여기까지 가는 거, 직선운동이네요. 회전운동, 돌았네요. 여기 돌았네. 이렇게 도는 거, 회전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A라는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쭉 이렇게 운동을 할 겁니다. 회전 안에 도네 그러는데 요렇게 갔어요.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것만 따집시다. 요거 회전 운동입니까? 도는데요. 잠깐만, 그 부분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운동역학에서 선운동과 각운동, 병진운동, 회전운동을 구분하는 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 다 가리면 어때요? 여기 가리면. 요 다 가리면은 요만큼 움직이는 거. 아까 얘기했던 곡선 운동이죠. 직선 운동 아닌 선 운동, 곡선 운동이죠. 그래서 이건 선 운동으로 봐요. 그럼 회전 운동은 뭔가요? 회전 운동은 이 물체를 따라가면서 봅니다. 물체를 따라가면서 봐요. 물체가 요렇게 되면 이게 회전 운동인데, 이거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여기 있을 때 물체 모양, 여기 있을 때 물체 모양 똑같죠? 그럼 이거는 일단 회전 운동이라기보다는 곡선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트랙을 도는 자동차 갑니다. 이게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 앞에 헤드라이트 운전석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 중에서 요만큼 가는 거예요. 요만큼 가는 거 이렇게 비틀어서 가야 되죠. 드리프트 하는 거 아니죠.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 일단 물체 위치는 확실히 변했어요. 요 지점까지. 선운동 맞습니다. 그런데 얘 따라가면서 봅니다. 따라가면서 보니까 회전했죠. 회전했으면 이게 곡선 운동과 선운동과 물체의 비틀어짐, 회전 운동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운동이다, 회전 운동이다, 복합 운동이다라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이럴 땐 풀이가 달라지고 이럴 땐 풀이 또 달라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선운동일 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회전 운동이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복합 운동은 뭐 다 그러면 쓰면 돼 라고 하는 걸로 합치면 되는 거지. 복합 운동을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어렵게 뭐 하나 더 있구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운동과 각운동, 지나가는 운동하고 회전운동을 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운동 물리량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운동 물리량 352 있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352 있고 요거 5개 있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것들이 있습니다. STM, VA, FWP, 여기도 P, 대문자 P, 소문자 P, 요거 I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면 돼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겁니다. 물체가 등장을 하죠.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는 운동역학 이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질량이 크냐 작냐, 막말하면은 묵직하냐 가볍냐, 이거 하나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 관계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래서 질량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딱 보면 물체 등장, 주인공 등장, 질량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움직일 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움직여요. 여기다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직선 운동 했다고 일단 봅시다. 처음에 여기 있었고 여기까지 가는데 자, 뿅! 할 수 없죠. 여기다가 순간이동 못하죠. 이만큼을 가는데 반드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한다. 얼만큼 가느냐? 변위. 이만큼 갔다, 저만큼 갔다. 움직이긴 했다. 조금 갔는데, 멀리 갔는데 변위. 순간이동은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알아야 된다. 아, 선 운동한다며. 선 운동한다며. 주인공, 움직이는 물체가 필요하다. 움직였는데 순간이동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요것들 변위 시간 질량 근본 물리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본. 운동을 하려면 이건 기초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5개가 줄줄이 나옵니다. 5개 줄줄이 나오고요. 여기 껴 묻어 있는 거 2개가 더 있어요. 그게 3, 5, 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 물리량 3개, 물체, 주인공 등장, 두두 등장 한 다음에 얼만큼 움직일 거냐, 운동한 다음에 S만큼 이동했어요. 순간이동 못한 다음에 T초만큼 걸렸어요 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또 추가로 만들어낸 물리량들이 5개, 2개. 얘들이 핵심. 이것들은 요거보다는 뭔가 좀 약해 보여요.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또 이상한 애들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얘네들은. 이건 서로 다른 것들인데 요거는 똑같다라고 할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느냐. 자,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연산해서 추가적인 물리량을 유도해낼 거예요. 이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2차 창작을 할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이런 나머지 것들을 만들 때 조금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요때입니다. 그때 빼고는 시간은 나눗셈을 할 겁니다. 뭐뭐뭐를 나누기 시간 할 거예요. 요거 또 얘기할 건데 뭐뭐뭐를 분모에다가 시간을 써서 뭐를 자꾸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뭐 있느냐. 일단은 질량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요거 중에서 요걸로 나눌 수 있는 것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T로 S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속도 V가 나와요. 요거 밑줄에다가 쓴 건 뭐냐면 그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속도를 시간으로 또 얘 맨날 나누기만 해요. 그러면은 A 나옵니다. 지금 시간으로 나누는 것만 2번 했죠. 그랬는데 그 나눈 것에 너는 가만 놀면 뭐하냐. 너 곱해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곱한 A에다가 이번엔 놀던 질량 곱하면 힘이 나올 겁니다. 뉴턴의 운동 2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리량의 정의를 쓰다 보면 뒤에 나올 법칙 50개 넘는다 그랬죠. 51개 이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관련된 것들도 어느 정도 벌써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자, 요걸로 여기다 놓고 질량을 곱했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힘에다가 얘 잠깐 등장한 것도 잠깐만 있다 그러고 또 얘예요. S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또 힘에다가 곱합니다. 그래서 W 2일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 2일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또 나눠요.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요때 요거를 이번에 시간으로 맨날 나누죠. 맨날 그것만 하다가 가끔 이제 S 등장을 하는 건데 시간으로 나누면 인류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요 순서로 이거를 또 어떻게 했고 A 값 가속도를 어떻게 했고 F를 어떻게 했고 W E를 어떻게 했고 라는 걸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게 5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곁다리에 있는 거는 여기 조금 전에 봤었던 V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하면서 아까 그거 쓴 거 나도 좀 쓸게. 거기다가 질량 곱하면 질량,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이라는 것도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F 구한 김에 힘에다가 시간 곱하자라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게 된다라는 식으로 구성되는 게 2개 있을 건데
요쯤에 등장했고 요쯤에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은 결국 같을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쓴 거는 전체적으로 근본 물리량 3개, 5개 순서대로 앞에 거 변형, 앞에 거 변화, 앞에 거 변화 했었고 여기 2개 껴묻어 있었던 거 있었는데 셋, 5, 2, 10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된 거 그 명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는 조금 더 간략하게 너저분하게 설명은 자세히 하면 좋지만 보기에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그것들의 의미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변이, 시간, 질량, 속도, 가속도, 힘일, 인류에 대해서 운동량과 충격량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암기하시면 됩니다라는데 예, 수험생마다 뭐 바쁜 일도 있으신지 아니면 공부한 스케줄 있으신지 이것들 제때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워크북을 통해서 요거 통일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야 했는데 요거 바로 빈칸 채우기 해보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하는 걸로 진도를 어느 정도는 통일적으로 모두 다 같이 끌고 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한 다음에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근본 3개지 여기다가는 요걸로 요거 나누고 한 번 더 나누고 요거 한번 곱했다가 요걸로 한번 또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것들 연습하는 거 요런 자료로 이제 교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연습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별도의 자료로서 공부 자료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각운동 물리량 갑니다. 자 요것도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 먼저 해야지 되는데 각운동 물리량도 똑같아요. 근본 3개 그래가지고 요거 나누고 요거를 다시 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I라고 쓰는데 요거 관성 모멘트 곱하고 그걸 요렇게 나타낸 거 요건 토크라고 이렇게 할 물리량이 하나 있고 그 값에 또 세타 곱하고 요거 곱한 거 곁다리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쓴 거 조금 풀어서 쓴 거 얘 뭐예요 얘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었던 선운동 물리량들 요것들을 그대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걸로 시간은 그대로인데 뭐 각변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고 회전관성이라는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 요거 할 때 R제곱을 M에다 곱한 회전관성 관성 모멘트 요거 하나 더 필요해요 한 거를 근본으로 시작해서 각운동 물리량은 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선운동과 각운동 왔다 갔다 하는 거 도는 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도구 구해야 되는 값들이 달라진다는 거 여기 가면 이제 통일이 또 됩니다. 요거는 앞에 거랑 또 똑같다 이렇게도 또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데 단어가 이렇게 있다. 단어 20개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있는 단어 10개 3, 5, 2 여기는 단어 3, 5, 2, 10개에서 20개의 단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리 문제, 운동 분석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단어 외워가지고 이제 히어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거나 자주저렇게 쓸 때는 문법이 필요하죠. 단어들만 나열한다고 하면 안 돼가지고 그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역시 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먼저 그래도 짚고 넘어갑시다. 에너지 5개 나와요. 운동 에너지, 각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 선운동 에너지고요. 각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뭔가 운동 포텐셜 그런다는 거. 뭐 대충 비슷합니다. 구하는 공식 필요하고 역학적 에너지 새로운 게 아니라 뭔가 암튼 운동 에너지, 뭔가 암튼 포텐셜 에너지 더한 값을 별도 이름을 붙였다. 에너지 5개 나오는데 사실 요거 운동 에너지들, 포텐셜 에너지들 다 합치면 통칭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아주 새로운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5개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5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둘, 포텐셜 에너지 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별도 명칭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로 명칭을 새로이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힘이에요. 힘. 운동 역학이죠. 운동 역학. 운동을 하는데 힘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학 그러지 않잖아요. 운동 속도학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네요. 운동 일률학 이렇게 얘기를 안 하네요. 운동 역학 그랬습니다. 이 힘이라는 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 힘이라는 분에 대해서 따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꾸 앞으로 또 갔다 오네요. 힘은 여기 계시던 분이에요. 3, 5, 2 중에서 여기 가운데 계시던 이분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았었다? 그래서 앞에 가 보면은 여러 가지 힘의 역할 해가지고 력자 들어가는 거. 아까 그 F는 MA 하면서 F들처럼 쓸 수 있는 것이 9개, 8개 나왔었죠. 전반적인 물리량, 선도 물량 관련해서 나오는 이 힘이라는 F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력자 들어가는 거에 9덩어리, 8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스토리가 되게 많더라. 그것들 공부하는 게 운동 역학에서 가장 까다롭더라, 양이 많더라 라고 하자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이런 힘들이라는 것을, 이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 아이작 뉴턴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법칙 있게 되는데 그 1, 2, 3법칙 포함해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까 전에 잠깐 또 얘기했었던 그 법칙 외워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긴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힘이란 무엇이냐? 물체의 속도,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 이 통칭해서 힘이다. 그게 모두 다 힘이라고 그래요. 힘이 아닌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았는데 속도가 변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이라는 게 있어서 힘은 이런 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네. 왜 그랬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힘이야. 물체가 요런 운동을 하네. 왜 그래? 이런 작용 때문에 그래. 작용들 너도 힘이야. 일로 와. 너도 힘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힘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힘이라고 하자라기보다는 물체가 속도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는 상황들이 나올 때 그게 왜 그랬나 탐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요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가 밀었잖아. 네가 당겼잖아. 붙어 있었잖아. 비벼졌잖아. 그러는 것 때문이었다. 니들 다 나와. 너 물체 운동 그렇게 생겼지. 모양 이렇게 변화시켰지. 니들 다 힘이야. 라고 하자는 거다. 그게 계산하다 보면은 9개, 8개 있다. 자,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듣다 보면, 듣기 싫어 할 정도로 듣다 보면은 외워져 있을 거예요. 9개, 8개.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크방작이라고 얘기하고요. 힘의 3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방작. 모든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힘의 거시적 3요소라는 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힘의 거시적 3요소인데 왜냐면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 힘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법칙, 작용반작용 법칙 3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뭐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작용반작용 법칙 누가 누구에게 힘을 작용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자꾸 헷갈리면서 무슨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힘의 평형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예외 없이 명쾌하고 무조건 맞는 건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하나 싶은 것이 힘의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할 때 귀찮아도 처음에는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힘은 누가 누구누구에게 가하는 거다. 힘은 반드시 물체에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우주공간에 떠 있는데 너무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뭐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줘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어떤 힘이 다른 물체로부터 가해져야지 돼요. 물체로부터 가해져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해지는 힘이 누가 가한 건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거. 힘을 주는 물체, 힘을 받는 물체. 그리고 힘은 종류와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종류라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를 이쪽 힘 가해지는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무슨 힘이고,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가는 무슨 힘이고, 이것은 누가 하는지 힘마다 정확한 그 명칭을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오류가 생겨요. 이렇게 하는 게 힘의 거시적 사묘소라고 일단 저는 지칭을 하고요. 뉴턴 단위를 쓸 건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도 쓴다. 거시적 사묘소 제가 강조했습니다. 뉴턴의 1, 2, 3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할 건데, 관성의 법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성력, 시험 문제 거의 이게 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곤란한 건 없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요거 F는 ma, F 정의할 때 셋, 다섯, 둘 할 때 여기 있었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힘은 누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A가 B에게 주는 F1이라는 힘이 있다면은 B가 A에게 가는 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된다. 이런 힘이 있을 때 반드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힘이 작용해야 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작용반전의 법칙 아니고요. A가 B에게 힘 가하면 A가 B에게 힘 가하면 B가 A에게 힘을 또 가야 된다. 그거는 같은 종류로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식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작용반전의 법칙 절대로 혼동하고 잘못 암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두 개 등장했는데 작용반전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은 이 두 가지로 하는데,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실제 문제 풀 때 더 보게 될 것 같네요. 관련해서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그랬어요. 자, 요런 거 운동 상태 변한다 그랬어요. 요런 거 뭐 운동 상태 모양이 모두 변한다서 요런 거 활을 당겼습니다. 활을 당겼을 때 활이라는 물체에 힘을 가하니까 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모양 변했죠. 활이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한 경우, 운동 상태가 변한 경우,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볼링공에 힘을 잘 가할 때 요런 운동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앞으로 쭉 가고 나중에 마찰력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휘어서 가고도 하더라. 운동 상태에 변하더라.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거, 볼링공은 잘 안 찌그러지는데 요거는 머리에 맞으면서 머리에 의한 수직항력 받으면서 찌그러지면서 날아오면서 조금 앞으로 더 갔어요. 날아오는 와중 운동 상태 찌그러지는 거, 뭐 이런 예시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체가 물체에게 힘을 줘야지 되는 건데, 자,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럴 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으며 다른 물체가 나한테 힘을 줘야 돼요. 자, 힘을 줍시다. 가고 싶어요. 밀었어요. 안 갑니다. 왜? 내가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내 손바닥이 남의 손바닥이 아니죠. 내 손바닥을 또 밀었기 때문에 나 전체의 움직임은 없는 겁니다.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당기면 되겠네. 내 손으로 나를 당기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 안 된다고요. 외부의 다른 물체가 특정 물체에게 힘을 가야 운동 상태가 변하든 모양이 변하든 한다는 뜻이다. 땅, 발, 땅 뭐 이런 식으로 가하는 물체, 받는 물체가 뒤집히는 두 가지 작용반전 관계에 있는 힘이 있다. 자, 이런 것이 뉴턴 운동법칙 관련한 내용인데 보기가 싫어요.
힘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힘 중요하다 그랬어요. 9개의 힘이 있고 9개의 힘의 역할, 작용 효과로서 8개의 력자 들어가는 말들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힘들 하나, 둘, 마찰력 셋이라고 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힘이 물체가 받았을 지구가 해당 물체에, 접촉한 물체가 해당 물체에, 땅바닥이나 그것도 역시 맞닿은 물체가 해당 물체에, 탄성체가 물체에, 줄 또는 근육이 물체에, 유체가 물체에 가하는 힘이다라는 것들, 뭐가 뭐한테 가한다라고 하는 것들, 조건과 주고받는 물체들 이렇게 써놨고요. 계산하는 방식 또는 구하는 방식 써놨고, 방향 써놨습니다. 이거 벡터량이라서 이런 거 필요한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게 저 9개 있구나. 9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걸 근데 표대로 그렇게 딸딸딸딸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름까지는 외워도 좋겠어요. 이름까지는 외워도 좋겠어요. 그런데 요 공식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하면서 같이 숙지해 나가야 되는,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겁니다. 중력, 지구가 물체 당기는 거예요. 공 던졌는데 던지기 전에도 중력 가해지고 던진 후에도 가면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수직항력, 접촉하면 발생하는 요 물체 빗면에 접촉했으면 이 면이 얘한테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 힘을 가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일상용어로서 힘과 물리나 역학에서의 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가한다, 책상은 힘을 받는다. 이 내 힘을 가하는 주체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일상생활용이에요. 무슨 얘기야? 책상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나한테 힘을 가한다고? 네가? 전동장치도 없는데 모터도 없는데 이거 로봇이야? 아닌데? 칠판이 나한테 힘을 가한대. 칠판이? 그럴 리가 없는데? 힘드니? 좀 쉬었다 못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힘을 가한다라는 건 아파,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지, 아이고 노력했어, 수고했다, 좀 쉬었다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역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역학에서 얘기하는 힘은 얘기한 것처럼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무생물이 사람에게도 가하는 효과는 항상 나타날 수 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이런 상황은 사람의 손바닥에 수직항력을 가하는 상황이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박스 빗면에 있다, 접촉해 있으면은 무생물인 빗면과 박스 사이에 자연스럽게 수직항력을 주고 또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힘이 있다. 마찰력은 물체가 여기서 이제 미끄러져 나갈 텐데, 얘가 이제 끌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끌고 나갈 텐데, 미끄러질 때 쓸리는 힘이다. 마찰력. 직관적으로도 와닿죠. 탄성력, 용수철 있을 때 땡겨봤더니 누가 나를 또 땡기죠. 용수철 잡은 데가 날 땡기죠. 밀면은 밀리는 힘. 그런 거. 이 힘의 느낌 어느 정도는 일상용어하고 좀 섞었을 텐데 그런 게 탄성력이다. 앞에서 얘기 쭉 나열했던 힘들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력은 팽팽해지는 힘이에요. 줄 같은 게 이게 팽팽하게 짱짱하게 걸리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역학에서는 장력은 근육이 걸어준다라고 할 거예요. 근육에 장력이 걸린다. 그 걸린 장력으로 저쪽 뼈를 당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장력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서 근육은 수축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장력이 일정한 장성 수축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 나오는 게 장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력은 이렇게 근육 얘기할 때 거의 나오는구나. 근육의 힘, 장력이라고도 한다. 부력, 뜨는 힘. 공중부양 그러죠. 공중부양. 자, 공중부양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부양 다 뜰 부자, 띄울 양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물이 띄우는 힘, 부력. 물체 가라앉지 않게 물이 띄우는 힘, 부력 있고요. 부양, 띄울 양. 공중 부양, 몸이 뜬다, 부양. 그 중에 부력 했는데 양력도 또 있어요. 양력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력, 아무튼 이것도 띄워주는 힘인데 부력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게 있긴 있구나. 수업에서 얘기하자라고 할 거고요. 물체 중력 당연히 받는 거고, 물체가 앞으로 가게 하는 추진시키는 힘,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그러면 안 되지. 일로 와 하는 항력, 저항력의 약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유체에서 발생하는 저항력을 특별히 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마그누스 힘, 2020 바로 본 2023학년도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마그누스 힘이라는 것도 있다. 회전하면서 움직이면 마그누스 힘 생기더라 하면 되겠고요. 자, 힘의 역할 해가지고, 자, 우리 자료에는 힘의 역할 해가지고 표가 나와 있는데 보기 싫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R자인 구심력, 원심력, 편심력, 충격력, 추진력, 저항력, 합력. R자 힘 빼고 다 또 무슨 력, 부력, 항력, 양력, 마그누스 힘 그러던 앞에 것처럼 여기도 힘, 력 그럴 건데 이것들은 뭐라고? 앞에 나왔었던 9개의 힘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그런 힘이 지금은 이런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땅바닥에 있다. 수직항력 작용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수직항력이 물체에 작용은 하는데 물체는 가만히 있다. 수직항력과 중력이 R자 힘이 0이구나. 물체가 있는데 빗면에 있다. 수직항력 가해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요. 수직항력이 빗면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내고 있긴 하구나. 원통 안에서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통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때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운동 안에 그럴 때는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는 역할에 대한 얘기할 때 R자의 힘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다 합하자. 앞에 나온 9가지 힘들을 다 합한 힘. 뒤에 나온 힘들은 R자임 계산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R자임 구해봤었고요. 구심력과 원심력 요거 사람이 스케이트 선수가 곡선주로 돌 때 이건 일종의 원운동이라는 요 곡선운동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중력 받고 수직항력 받고 빙판에서도 미량의 마찰력 받고 뭐 사람이 힘도 내고 그런 것들의 힘의 결과가 곡선 따라가네. 곡선 경로 지나가네. 구심력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그럴 때는 원심력도 또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력 들어가는 거 역할 중에 하나다. 작용이다. 편심력. 연필이 있어요. 연필을 내가 힘을 가할 거예요. 손가락이 붙었기 때문에 손가락 부분에서 힘이 수직항력으로 가해집니다. 연필이 거의 밀도가 일정하다면은 여기 가운데를 밀어요. 그럼 연필이 이렇게 쭉 이동할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편심력 아니고요.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힘인데, 이 같은 경우 비껴서 힘을 가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질량 중심에 가해지지 않는 한쪽으로 질량 중심에 대해서 치우쳐진 힘. 뭐 좀 방향이 여기네 할 뿐인 그 힘, 그걸 편심력이라는 거예요. 두통, 머리가 아파, 편두통, 이쪽에 치우쳐서 아파,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을 편이라고 표현하는 거라서 편심력. 특히 지금은 요렇게 작용하고 있네라는 거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추진력. 로켓이 날아가고 싶어요. 밀고 나를 밀어주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가스가 로켓을 위로 미는 이런 게 추진력. 요거는 그에 대한 반작용력입니다. 저항력,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들 있다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공기에 의해서 뭐 공기가 부딪히고 어떻게 하고 압력이 어떻게 돼서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냥 전반적으로 저항력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란 뜻이고요. 자, 다음으로 법칙과 정리 나옵니다. 법칙과 정리 5가지 나온다 그랬는데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 앞에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 여기도 또 포함되니까 중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존법칙 3가지 나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 보존. 이것도 또 비슷하네요. 선운동의 운동량, 각운동의 각운동량, 보존, 에너지도 보존.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정리이긴 한데 저런 것도 있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됩니다. 물리에, 역학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과학에 뭐 이런 거 너무 물리 어려워서 그 과목 포기했어요. 나 과학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칙 결국에는 5개 정도만 쓸 줄 알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
생각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뭐 이런 그림 나오면서 높은 데선 느리고 낮은 데선 빠르다. 높아지다가 느려진다. 내려가다가 빨라진다. 라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으로 법칙화해서 공식으로 설명한다. 그런 거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들이 충돌할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쓴다. 이럴 때 이거 쓴다. 충돌 없을 때는 안 쓴다. 어떤 법칙을 언제 쓰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 사람이 땅바닥에 발이 붙어서 달려가는 동안, 요 손으로 짚은 어느 정도 동안, 이럴 때는 쓰는 거 아닌데, 손이 떨어졌어. 사람이 막 비틀고 돌고 난리가 났어. 사람 막 이렇게 쪼그렸다. 손 폈다가 뭐 돌면서 손 머리 잡았다가 붕 떠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각운동량 보존된다. 항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팔 휘두르고 몸 꺾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각운동량 보존된다. 붕 떠서 몸이 막 움직이고 형태에 변하는 거, 도는 거, 그런 거 관련한 것들은 모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 그와 관련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칙이나 정리라고 할 수 없을 몇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 뭐 요런 법칙들이나 수식관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은 하자. 자,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 일단 다 그 개괄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무슨 에너지, 각운동량, 운동량, 무슨 법칙, 이래저래 해가지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특히 물리량들 얘기할 때 속도, V, 힘, F 이런 것들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E, W 뭐 이런 것들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다들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지, 힘을 반드시 F라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물체가 X라는 힘을 받고 있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쓰는 이 표기법이 달라지면은 그 문제를 읽거나 설명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르게 쓰는 책이, 교과서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 표기법에 관한 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쓰는 사람마다 이번 문제에선 특별히 이걸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 야, P가 뭐야? 그랬더니 P가 뭐더라? 아씨, 알았는데 까먹었네.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발생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이건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수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편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외우느라고 힘들어서 그렇지 편해지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 자체선 중요하지 않지만 공부하는 와중에는 법칙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이런 표기법들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특히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등등에 대해서는 이걸 좀 외워주시는 거, 연상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긴 한데 일단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억지스럽게 좀 빠르게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요것만 우선적으로 당부드릴게요. 운동역학 하는데 좀 예비과정, 기초과정 미리 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과 익숙해지기, 전반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한없이 많은 거 아니라는 거, 요 정도가 핵심이고 이것들을 외우기와 다루기 연습하는 거, 요것들을 앞으로 같이 부담 없이, 가장 부담 없이 딱 이만큼 하니까 그걸로 충분하구나 라는 수준에서 진도에 맞게 누구는 빨리 누구는 천천히가 아니라 다 같이 결국에는 수업 시간 안에서 내용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수업 잘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물리에서 공부해야 되는 핵심, 척추 이런 것들, 암기사항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특히 중요하다. 기존에 공부하던 학생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힘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진짜 힘, 힘의 작용 이런 것들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물리 공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물리태상 요약해봤습니다.